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요 근래는 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언급을 좀 많이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 친구들은 당연히 ETF 될 거고,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 이 친구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ETF가 될 거고, 물론 뭐 선행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되는 건 그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친구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친구들이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인 거고 그 외에 뭐 이끌이라든가 뭐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던 지캐시라든가 호라이즌 뭐 이런 코인들까지도 저는 이제 ETF가 전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스텔라 루멘,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ETF가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반복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제 계산된 의도에 있어서 하는 거고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대중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가격이 물론 뭐 받쳐줘야 그 말의 신빙성도 있는 거고 하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뒤통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대중의 외면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생뚱맞은 소리를 계속 할까? 말도 안 되는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간간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MBTI가 ENTJ예요. 극도로 논리적인 자료가 없으면 잘 투자를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상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제가 굳이 그거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예전보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카피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것만 그냥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24일 날 현물 비트코인 ETF 소송에서 SEC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법원의 승리 최종 결정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서서히 이제 GBTC에 관련해서 언급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기사를 아마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CEO인가 하는 분이 자 그레이스케일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투자하고 있는 42여 개의 코인들의 ETF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전부가 공개된 게 아닙니다. 사실 비하인드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이거는 그렇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말씀드려보고 하여튼 뭐 누구나가 다 맞다라고 100% 누구나가 다 맞다라고 응?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했을 때는 반전이 없죠. 이 코인 시장의 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현됐었을 때 뒤통수를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전의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위믹스가 두 달 동안 이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뒤통수를 살짝 쳤죠. 근데 앞으로 이제 더 큰 뒤통수가 나오고 클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반전 드라마가 있을 때 영화는 재밌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보이는 게 그대로가 아니라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을 때 사실 거기에 재미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보여지는 것만. 어저께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견해를 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승인 불가 봅니다. SEC가 8개에서 10개 본다고 했죠. 총 12개죠. 그러니까 이제 짜잘짜잘한 알트코인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이분 말씀이 비트코인 ETF에 관련해서는 국한되게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뉴스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이더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얘기가 후행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죠. 그냥 유추만 할 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전 드라마가 나올 만한 근거 자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위주, 알트는 이후죠. 뭐 시야를 좀 넓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중국 코인이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막 올라가잖아요.
가스라든가 온토리라든가 뭐 특히나 이제 퀀텀. 근데 네오는 아직 폭발을 안 했어요. 그죠? 자, 이제 BSN하고 관련해서 과연 이제 홍콩하고 관련해서 과연 네오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재미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게 상승장의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국 주도 상승장이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중국 관련한 코인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중국 코인은 미래가 없는 건가요?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코인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중국 관련한 코인들이 아마 이게 단기 상승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주도 상승장에 중국 관련 코인들, 네오 등 갈 텐데요. 향후 이미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절하고 떠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위믹스 손절하듯 그런 거죠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은 조금 우매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전례 없는 사건들 일어난다.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해라. 유명 분석가 린 알덴. 린 알덴이라는 분이 이 매크로 분석 세계에서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고 유명세가 되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치가 맞을 겁니다. 아마 통화 시스템 관련해서 그걸 중심 축에 두고 아마 이 분석 자료를 냈었을 거예요. 이게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거품이 껴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서 살짝 꺼지긴 하겠지만 아마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순 투기성 자산시장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을 덮어버리는 그런 카테고리로 확립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이거는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체인링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XRP하고 이미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근거 자료가 우리 대중한테 공개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 말에 아마 이거 스테이킹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 같이. 그러면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먹는 시스템이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물량이 잠기는 물량도 아마 있을 거고 잠기는 물량이 있고 이자를 받아먹는다. 이자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위프트 ISO, 그러니까 스위프트 이거 우리 투자자들 되게 중요한 거 2.0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코인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플.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오늘의 주인공. 뭐 보니까는 11월 달에 뭐 스웰에서 IPO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자, 그게 뭐 현실화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IPO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되고 이 친구가 분명히 비트코인보다 위에 있는 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아우러르는 운동장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마 현실화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제 관련한 코인들 체인링크 리플 주인공이고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 아시죠? XRP랑 호용호재. 그리고 XRP가 여기서 이 운동장을 구현하는데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극이 있는데 그 공극은 스텔라 루멘이 나머지 빈 공극은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아마 서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퀀트 네트워크, 헤다라 해시그래프, 아이오타, 그리고 알고랜드에 관해서도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믿고 그냥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게 중심 축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2.0이 자 이미 뭐 선택받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상승장이 막 시작되기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블록원이 미디어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 이오스라는 코인이죠. 고인물들하고 이제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델 라이머라는 예전에는 사실 이오스가
처음에 이제 등장하면서 뭐 이더리움의 대항마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시장에서 죽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도 아마 BSN 메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린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겠지만 얼마 전에 블록원에서 이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게 나왔어요. 공개된 자료가 나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오스의 어떤 부활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5만 8천 개, 블록원이 16만 4천 개. 가상자산 시장의 대마왕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62만 4,947개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코인들에 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이거는 또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저도 그래서 제 채널의 정체성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죠. 반전 드라마는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면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지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트 대륙은 알레오 개인 채굴기를 뭐 출시한다. 이제 알레오 코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채굴기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구현하는 데가 이 비트메인이잖아요. 우지안에. 우지안도 뭐 예전에 이제 이 지분을 팔면서 이 지분을 뺏기면서 비트메인에서 뭐 잘렸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하다못해 우지안 사망설까지 중간에 도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전략적인 거였고 사실은 나오면서 매트릭스 포트를 설립을 했었고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뭐 비트디어, 비트푸프 등의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설립을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개는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도 했었고, 근데 이게 있어요. 이런 영향력이 있는 비트메인이 채굴기를 출시합니다. 알레오 채굴기. 근데 이게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알레오 코인의 기본 기술은 영지식 증명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 확장성, 프라이버시, 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알레오의 목표점입니다. 근데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오픈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메인에서 이런 거를 이 채굴기를 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이거는 중국의 1대1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베트남이 여기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10월 23일 날 나온 기사예요. 1대1로 정상포럼 계기 양국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의. 그래서 제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분법을 해서 흑과 백을 나누시면 절대로 안 된다. 거기서 뒤통수를 맞는다.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하노이 호치민 20개 성 총 연장 1500km 초대형 국책사업, 요거랑 관련해서 1대1로 하고 과연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것도 이제 보시면 재미난 부분이고, 자, 업계 최고의 암호화폐 프로토콜인 글로아 팀은 제안사항을 나이지리아 규제기관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 날 이 기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 정부가 실제로 이 글로아 팀하고 공조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현실화된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아마 지금 진중하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잘 이제 진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위메이드 얘기인데, 위메이드 2023년 위믹스 3.0 완성해. 그래서 올해가 아마 위믹스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특히나 이제 말기에 좀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자꾸 위메이드 얘기를 자꾸 하면 이 되게 어찌 보면은 여기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되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여기서 돈을 받아 먹었나?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저는 1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좀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안타깝죠. 근데 어쨌건 그때도 홀딩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결과값을 빼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버시면 좋잖아요. 여태까지 힘드신 구간이 있었는데 트루 USD 이거는 TUSD 그러니까 트론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악재 뉴스도 아마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론에 관련해서 BTT 얘네들도 아마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좀 약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어니스티 영이 블록체인 책임자, 비트코인 투자자, 결제 수단보단 자산으로 인식.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블록체인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성능이 다른 코인들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요? 기본의 인덱스가 돼서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부스트업 시키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지 이게 자체적으로 결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 나머지 코인들은 그럼 바보인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인덱스가 형성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받쳐주면서 생태계 구성을 한다고 인식하는 게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코인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있었어요. 이제 이 USDC 서구 자본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대명사 서클사 이 USDC가 폴리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바이낸스에 들어갑니다. USDC가.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USDT는 없앨 거야. 그리고 USDC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폐한다. 그래서 80개 상폐. 그러면 전쟁하나 보다. 서로 이분법 논리로. 그런 논리를 핀다고요. 되게 단순한 논리죠. 바이낸스는 USDC를 상폐해요. USDC 마켓을 상폐. 이러면은 이게 딱 구분돼서 보이죠. 이분법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러지 말자라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바뀌죠. 여기 보면은 10월 23일 날인가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이 보면은 바이낸스하고 OKX 중국 거래소의 완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후오비까지 하면 이제 거의 뭐 대표적인. 근데 이 USDC를 받아들입니다. 폴리곤 네트워크 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분법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쨌건 유동성은 서구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 시장하고 엮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 건지, 일시적인 뭐 장난질인 건지, 아니면 뭐 명확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반전 드라마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막 이리 휘둘휘둘 거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언제나 이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시거든요. 자,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친구들이 될지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퍼즐 조각은 우리 대중들한테 하나둘씩 던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